날씨가 너무 좋아지고 있죠? 네, 새학기인데 어떠십니까? 아이들 새학기 맞은 어머니들 마음은 어떠세요? 기대와 또 걱정과,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양가 감정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모이신 어머니들은 이제 고교생 자녀를 두신 어머니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이제 고교생 자녀들은 그 앞에 큰 그 과업이 있죠? 뭐가 있나요? 네, 수능이라는 입시라는 그런 관문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다급하고 걱정되는 그런 마음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함께 우리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내용이 부모는 자녀의 지휘자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지휘할 때 어떻습니까? 단원들 함께 잘 조율을 마치고 하려면은 지휘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이들하고도 지금 크고 작은 갈등들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정말 조화롭게 아이들과 잘 조율하면서 소통할 수 있을까? 특히 오늘은 소통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하고 어떠세요? 잘 통해지세요? 불통이세요? 불통을 가끔 경험을 하시죠?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우리도 이제 다 알고 있듯이 지금 아이들이 입시라는 관문을 아이들이 다 통과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관계가 삐그덕거리면 정말 힘든 그런 수험의 벽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잘 통해질 수 있도록 방법들을 좀 익히셔서 갈등들이 있을 때 특히 아이가 부모의 기대대로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이럴 때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썼던 책인데 부모력이라는 이제 책을 제가 썼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정보를 얻으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정보도 필요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부모력은 이런 정보보다도 아이들과 통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아이들을 이해하는 힘,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기에 고교생들 아이들은 아직 사춘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춘기의 특성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사춘기는 뭐냐? 예, 스프링 같은 시기다. 스프링이 어때요?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튕겨 나오죠.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어떤 데 확 지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지르면 얘네가 어떻게 됩니까? 예. 말 듣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이렇게 좀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확 지르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신용은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데 이 시기는 아이들이 원치 않으면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힘이 부모보다 커져 있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아이들 기르던 방식으로 부모가 억압하거나 부모가 주도해 가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는 거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고교생들은 어떻습니까? 네, 학업이라는 엄청난 입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많이 읽어주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부모를 시험합니다. 네, 그럴 때 시험에 걸려든다? 걸려들지 않는다? 걸려들지 않는다. 어떤 아이가 방문을 자꾸 걸어 잠그는 거죠. 아이가요. 어머니는 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래서 그 어머니는 우리 집은 문 닫는 거 용서가 안 됐나.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간 사이에 문고리를 다 뽑았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고리를 뽑아서 그 사이로 뭘 할까요, 어머니가? 예,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어느 날 거기에다 뭘 봐 이렇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이때 이렇게 부모들이 통제하려고 하면은 관계가 많이 깨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지 않으세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과연 그 아이가 거기서 뭘 하고 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공부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나치게 불안이나 걱정에 압도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뭔가 슬럼프를 겪거나 힘들어할 때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거. 그러니까 물론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이라는 것을 인생의 큰 어떤 진로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아이들은 몇 년 산다고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몇 년 살까요?
그쵸. 120년 산다고 우리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아이들의 앞에는 1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미래의 안목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걱정에 압도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보통의 경우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님들이 그 뭔가 이렇게 지시하고 하는 것들을 잘 따르지 않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춘기 시기에 부모님 말을 너무 고분고분 듣는 것도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왜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면 첫 번째는 정서적인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그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도와주려면 사실은요, 부모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해주어야 하거든요. 근데 부모를 넘어선다는 게 부모에게 반항을 해서 어긋나는 거를 허용하라는 말이 아니고, 아이들이 뭔가 자기 주장을 할 때, 자기 뜻을 얘기를 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수용적인 태도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이들이 부모를 넘어서는 경험이 되죠. 저도 지금 이제 고3 수험생을 둔 엄마예요, 사실. 그런데 올겨울에, 보통 겨울에 이제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막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공부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아이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아이는 학원을 별로 원치를 않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은 전단지 모아가지고 이제, 그죠? 좋은 학원을 다녔으면 바라는데, 학원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이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아이의 그 욕구들을 들어보면, 아이는 분명히 자기 방향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옆집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보통의 엄마들은 어떤 처방을 내리죠? 안 된다. 학원 다녀야 된다. 그냥 맡겨두면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아이하고 그 부분도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100년이 넘는데 아이가 앞으로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해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얘가 만나게 될 텐데, 지금 이 아이가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공부 하나를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전적으로 선택권을 위임하고 아이가 해볼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었고,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쁘더라도 부모님들이 죄책감 주지 않으면서 그런 결과들을 갖고 또다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민들이 많이 늘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 전두엽이 충분히 성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가 충동성이 막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을 신문에서 보셨죠? 그 고교생 아이가 자살했잖아요. 학교 폭력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아이가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때 왜 엄마한테 힘들다라는 얘기를 못했을까? 왜 아이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주변에 분명히 엄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정서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부모와 단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도움받을 것이다라는 확신감이 없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열심히 아이들 다 기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 어디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마 다 사랑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녀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 버스코 성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있다고 아이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엄마한테 얘기했을 때 우리 엄마가 도와줄 거야 라는 믿음, 확신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정서적 지지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 특히 이 사춘기는 이만큼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들의 그런 손길, 그 다음에 그 마음 알아주는 것, 이런 것들 무지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저는 아이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면 어떤 때는 새벽 2시, 3시가 넘어갈 때도 있어요. 자기 고민거리 얘기하느라고. 이 얘기 들어주기만 해도 사실 아이들은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는 어쨌든 들어줄 수 있는 엄마가 있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얘기들을 하는데 밖에 있는 아이들은 과연 누구한테 이런 얘기들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어머니들은 이제 아이들이 어떤 얘기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이제 엄마랑 아이랑 등을 돌렸죠. 엄마는 뭔가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엄마한테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은 자꾸자꾸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가려고 하는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제 거대한 단절의 벽이 놓이게 되고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에너지를 쏟으나 아이들은 그거를 이해받는다고 못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마음의 에너지가 자꾸 소진되어 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해서 선순환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이제 시냅스라는 그 뇌에 있는 그쵸 신경망을 연결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사춘기가요, 유아 때 왜 애들이 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또 한 번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사춘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시냅스가 막 신경망이 연결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길을 내놨는데요. 거기에 차들도 자주 다니고 사람들도 자주 찾아다니고 그러면 길이 어떻게 돼요? 맨질맨질해서 굉장히 아주 뻥 뚫리게 되죠.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 길을 누구도 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었던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똑같아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와 잘 소통을 하면 그 길이 굉장히 건강한 길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기가.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지금 관계가 삐그덕거리게 되면 좋은 길이 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길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함께 이제 부모 노릇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엄마 아빠를 구합니다. 구합니다. 사춘기 심리학의 전문가를 구합니다. 많은 양의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필수적인 것은 인내입니다. 약간의 청력 상실이 있다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귀마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뚝심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눈치 빠르게 모르는 척 해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낙점될 것 같으세요? 아이들에게?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인내도 필요하고 뚝심도 필요하고 때로 모르는 척 해줄 수도 있는 것.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이해받는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떤 거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꼬치꼬치 캐묻고 아이한테 얘기하라고 강요하면 이제 아이들은 어떻죠? 점점 자기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시기는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공을 키워서 버텨줄 수 있는 힘을 키우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내공을 키워서 버텨줄 수 있어야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더라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안 들은 척, 모르는 척. 그리고 아이가 우리를 힘들어할 때 견뎌주는 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4월쯤 되면 아이들 중간고사 보죠. 4월 말에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벌써 시작했습니까? 네. 혹시 아이들 많은 시험들을 거쳤을 텐데 시험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 보기를 바라죠, 그죠? 네, 부모라면 다 그럴 겁니다. 내 아이가 시험을 봤어요. 엄마가 시험 어떻게 봤니 했을 때 어떤 대답 기대하세요? 네, 잘 봤다고 하기 기대하잖아요. 근데 묻지 마세요. 완전 망쳤거든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기 시작하세요. 네, 그리고 아이가 이제 미워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아이에게 명령을 하거나 협박하는 말, 또 남하고 비교하는 거, 과잉 기대하는 것, 열등감을 부추기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사실 아이들은 도움받지 못합니다. 성적 떨어졌을 때 누가 제일 속상할까요? 본인이죠. 그러면 그 속상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데 부모가 부모 욕구가 앞서서 아이를 이렇게 이제 통제적으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뭐가 오냐면 시험 불안이 온다고 해요. 불안이 있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역량을 절대로 다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특히 이 불안이 많은 아이들은 수험의 벽도 잘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아이의 불안을 자극하는가를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과잉 통제를 받은 아이들은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유능감을 학습하는 게 아니고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라는 무기력을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성취 증후군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능력의 100%를 쓰지 않는 거죠.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에너지를 꺼내 쓰는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다급한 마음에 아이가 아직 내 기대대로 뭐가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과잉 통제를 하거나 아이를 불안에 빠뜨리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 감정이 복받치면요. 화를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를 비꼬기도 하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신세 한탄을 하는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반항적이 돼요. 그 다음에 아이가 공감 능력도 떨어져요. 특히 뭐냐면 이 아이는 굉장히 부적응을 겪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이 기르다 보면 화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그죠? 화 나거든요. 화 안 난 부모들 별로 없을 겁니다. 특히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그 다음에 아이가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열심히 해주지 않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화가 올라올 때 감정적으로 그대로 즉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뭐죠? 도움받는다는 느낌을 못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런 분노를 또 다른 분노를 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노들이 이상하게 밖에 나가면 일탈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떠올려 보면 아마 이렇게 너무 압도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일단은 멈추자는 거죠. 예, 그래서 멈춰서 내 감정을 좀 담아둘 수 있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쏟아붓게 되면 아이들은 그런 분노를 그대로 쌓게 됩니다. 그래서 멈추셔서 크게 심호흡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화를 내서 이 아이를 도와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배웠던 방법대로 내가 화를 내서 이 아이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 아이를 먼저 공감하라고 했지. 그리고 비난하지 말고 엄마 마음을 이야기하라고 했어. 해서 하셔야 아이들도 사실은 속상할 때 그렇게 다가와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사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이렇게 갈등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화가 아마 순간순간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화 조절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필요하십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은 경우는 분노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한테 잘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의 욕구대로 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빵 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여러분들의 감정을 담아둘 수 있는 이런 훈련들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랬대요. 방학 때 방학 때도 일찍 일어나는 거 바라시잖아요. 근데 아침 12시 될 때까지 아이가 이제 늦잠을 자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엄마가 너무 아이가 미운 거죠. 근데 아이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너무 껄껄한 목소리로 엄마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이러더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럴 때? 물 한 잔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주실랍니까? 소리 버럭 지르실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네, 그 엄마도 너무 화가 나니까 네가 갖다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랬더니 아이가요, 물 한 잔만 갖다 주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너 그 말 다시 한번 하면 죽을 줄 알아라. 네,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이러는 거죠. 그럼 나 죽이러 올 때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감정적인 대립을 하기 시작을 하면 문제 해결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가 이 시기는 스프링과 같은 시기라서 여러분들이 받아주고 읽어줄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참 밉죠. 그죠? 벌떡벌떡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늦게 일어나서 엄마 물 한 잔만 주세요 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얘가? 얼른 일어나서 정신 차려서 해야 될 공부하는 거잖아요. 바라는 건 그거죠.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아들 목마르구나 하고 물 한 잔을 갖다 줄 수 있다면 그죠? 이제 많이 잤으니까 네가 할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한다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예, 부모의 그런 공감 지지를 얻어먹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전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는 여러분의 자원, 내공을 많이 기르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감정적 대립을 하면 이제 감정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진이 되어서 아이들이 정말 부모를 필요로 할 때 도와주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학생이요 일기를 썼어요. 보시면 내일이 어버이날이다. 부담 100배 되는 날이다. 내일이면 꼬리표가 나오지 않을까? 내일은 고달픈 하루가 될 것 같다. 요즘 너무 힘들다. 여러 가지 고민으로 머리가 뻥 터질 것 같다. 엄마는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해서 마구마구 날카로운 칼같이 내 속을 휘젓고 파낸다. 이 나이에 들으면 정말 힘들고 아프게 될 말들.
그래서 노력했다. 칭찬받으려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또 혼났다. 엄마한테 혼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엄마랑 많은 대화를 나누면 안 된다는 걸 느낀다. 나의 약점과 소중한 것들을 알아내서 지켜주고 이해해 주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협박을 하고 후회와 아픔을 느끼게 해준다. 정말 엄마랑은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을 다 주워 담아 엄마가 협박을 할 테니까. 요번 어버이날에도 준비한 선물과 편지는 매년 그래왔듯이 어느 곳에 숨기든 버리든 엄마에게 가진 않을 듯하다. 그래서 올해도 어물쩍 넘기게 되는 어버이날이 될 듯하다. 다시 읽어보니 되게 철없는 자식이 되어버린 것도 같다. 예, 아이가 쓴 일기를요, 제가 상담했던 아이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어머니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과 감정적인 갈등을 갖게 되고 아이들이 고민에 빠지면 사실 공부할 수 있는 집중의 힘도 잃게 되죠. 그죠? 걱정거리가 많고 불안이 많은 아이들은 우리 정신의 에너지도 일정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로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이들이 지금 아직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예, 네, 예, 잔소리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공부하라 소리, 비교하는 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잔소리에 지세요? 안 돼요? 잔소리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요. 하게 돼요. 근데 효과가 있던가요? 없죠. 그리고 어쩌면 말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 되기도 해요. 사실 아이들이 겪는 외상들은요, 부모님에게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 보시면서 내가 혹시 아이에게 주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말들이 아이의 마음에 외상을 주고 있지 않는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아이 때문에 화가 날 때는 아이가 내 통제권을 벗어날 때인 것 같아요. 내가 통제되지 않을 때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나는 아이를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가 원치 않는데도 설득하거나 충고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한 어머니가 오셨는데요. 이러세요. 밥상, 요즘에는 아이들 이제 바빠서 만날 기회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밥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엄마가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절, 2절 설교가 길어진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보면서 엄마, 지금은 밥 먹을 때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배울 것 좀 있게 얘기하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막 충격 먹었답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따르게 하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아이와 의견을 조율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꼭 뭐 해야 된다라고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내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분노를 이용하는지. 이거 분노를 이용하는 게 뭔지 아시죠? 너 두고 봐라. 너 엄마 없이 살아봐라. 이런 거. 너 혼자 살아봐. 아니면 너 나가. 근데 사실 이 시기에 그래서 너 그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나가라. 내 자식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 또 가출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그쵸? 아이들이 이렇게 우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아이들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떤 게 있나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녀의 생각을 우리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녀가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이가 선택하는 거죠. 싫은 아이를 억지로 좋아하게 할 수 있나요? 없지요. 세 번째, 자녀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없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내가 자녀에게 반응하는 방식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때때로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은 내가 통제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도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쓰실래요?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쓰실래요? 어디다 쓰실래요?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쓰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공감하고 엄마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익히셔서 아이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소통들을 이제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해봅시다. 대화라는 게 뭐예요? 주고 받고 주고 받고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죠. 그러면 듣고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듣는 거, 말하는 거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 인정하시죠? 근데 잘 들어지십니까? 잘 안 들어져요. 자,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공감하자는 겁니다. 공감하자. 엄마가 엄마 입장에서만 계속 우기지 마시고요. 아이의 입장에 들어가서 아이의 입장을 좀 공감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말할 때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엄마의 마음을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요거 두 가지를 잘 원칙을 갖고 대화를 나누시면 아이들과 소통이 단절되지 않을 수 있고 그게 문제 해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배울 건데요. 특히 아이의 마음이 뭔가 좀 부모한테 지지받고 치유받는다라고 느끼면 좋겠죠.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건요 굉장히 쉬워요. 우리 같이 아이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예, 혹시 미운 아이가 있다면 미운 아이를 마음에 품어보세요. 그리고 같이 우리 해보는 겁니다.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진심으로 해보세요.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많이 힘들구나. 많이 힘들구나. 엄마 널 믿는다. 엄마 널 믿는다. 네 생각이 궁금해. 네 생각이 궁금해. 혼자 있고 싶구나. 혼자 있고 싶구나. 예, 이렇게 하십니까? 아이가 문 꽝 닫고 들어갈 때 문 열어 이렇게 하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혼자 있고 싶구나. 네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결정을 기다릴게. 너만의 장점이다. 괜찮아. 억울한 일이 있었니? 마음이 아프구나. 어떻습니까? 쉽지 않으세요? 예. 그 어떤 아이가요. 성적이 떨어졌어요. 시험을 봤는데요. 그리고 컴퓨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성적이 떨어지면 누가 제일 속상하다고요? 네, 그럼 어떻게 읽어주면 돼요? 성적이 떨어졌을 때? 성적이 떨어져서 속상하겠다 해줘야 되는데요. 너는 네 방 까질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방을 빼! 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책상을 두고 고등학교 아이가 공부를 해요. 그 아이 공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뭐냐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엄마한테 이해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휴대폰 요금이 막 1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2차적으로 우리는 어떤 처방을 하죠? 휴대폰을 뺏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변화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아이가 왜 여자친구를 만날까요? 물론 이성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이해받고 싶겠죠. 그죠? 네가 그만큼 힘들었구나. 성적이 떨어졌는데 엄마가 이해를 못 해주니 너 얼마나 속상했니? 그리고 여자친구가 뭐가 그렇게 좋으니? 그래서 그렇게 소통하기 시작해야 되죠. 네가 여자친구 만나면 어떤 부분이 위안이 되니? 그거 해서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읽고 공감해 주어야 엄마가 걱정하는 부분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년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 사귄다. 어떤 게 제일 걱정되십니까? 예, 흔쾌히 그래 여자친구 사겨라고 말할 수 없는 어머니들 걱정이 있으시죠? 어떤 걱정이 있으세요? 제가 엄마라면, 제 입장이라면 혹시 그러다가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또 하나는 아직은 미성년자들인데 뭔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아까 그랬죠. 네가 참 힘들었구나. 그리고 여자친구가 굉장히 너한테 많이 위로가 되나 보다 해주시고 나서 어머니들이 전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엄마는 그런데 네가 여자친구하고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서 혹시 해야 될 공부를 소홀히 할까 봐 걱정이 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니네가 아직은 미성년자인데 너무 깊이 사귀게 될까 봐 그것도 염려가 된다. 그죠? 무조건 안 돼, 안 돼 막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변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행동을 통제합니다. 우리는 보통의 경우. 예를 들어서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휴대폰을 끊거나 뺐죠.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컴퓨터를 뭐 이렇게 끊거나 하게 되죠. 그럼 이 아이들은 PC방을 가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아이 사례가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요. 중학교 때까지는 사춘기가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엄마 말을 굉장히 고분고분 잘 듣고 공부도 아주 상위권에 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끝나갈 무렵에 제가 볼 때는 좀 늦게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업 스트레스도 있고 또 제가 볼 때 엄마는 아이에 대한 공부에 과잉 기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 아이가 컴퓨터를 하는데 집에 오면 아빠 방에 들어가면 아빠 방 컴퓨터 성능이 상당히 괜찮은가 봐요. 예, 자기 거는 조금 느리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없는 틈을 타서 몰컴을 하는 거죠. 몰래 컴퓨터.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 하는 처방은 뭐예요? 그럴 때? 이 엄마가 이 아이가 어떤 사이트를 들어갔나를 엄마가 검색할 수 있는 거를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시로 문을 열면서 어떻게 해요? 컴퓨터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하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금지를 당하잖아요. 그럼 욕구는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집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뭔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욕구는 커집니다. 근데 아이들의 행동만 통제해 놓는다고 해서 욕구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럼 이 아이가 예서 안 하던 컴퓨터를 그렇게 많이 한다면 엄마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엄마가 보니까 네가 컴퓨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왜 그러는 거 같니? 혹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많으니? 아니면 어떤 엄마한테 대한 불만이 있니? 하고 아이 마음을 들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아니면 어떤 아이는 학교에서 또래 친구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회피하고 컴퓨터 중독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편하거든요. 게임을 하면. 예, 마음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는가 그 아이의 욕구, 바람이나 감정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바른 방향으로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행동만 통제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중학교 아이인데 이 아이는요. 휴대폰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의 경우는 휴대폰은 어때요? 공부의 방해꾼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안 된다, 휴대폰. 근데 어머니랑 갈등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와서 나무 그림을 그리는데 나무 열매에 20개의 휴대폰을 매달아 놨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휴대폰 가져야 될까요? 갖지 않아야 될까요? 가져야 돼요. 갖되 어떻게 해야 엄마랑 얘기를 해서 휴대폰을 쓰는 규칙을 만들면 되겠죠.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놓는다거나 요금제를 묶는다거나 요금이 인상이 되면 과하게 나오면 휴대폰을 한 달간 쉰다거나 해서 어머니와 함께 그런 부분을 아이와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행동을 통제하면 어렵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죠. 욕구를 조절하게 도와주셔라. 네, 그게 핵심이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아이의 마음을 깊이 있고 공감적인 소통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보세요. 아이들이 마음이 편안할 때는요. 평정심의 상태일 때는 머리로는 생각하고 가슴으로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공부가 잘 돼요. 정서적인 안정감이 오니까. 그래서 내 능력의 100%를 다 쓸 수가 있는데 죽고 싶다. 정말 미치겠다. 아, 정말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나. 해서 이 감정이 치받게 되면 이성의 영역을 침범하게 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능력이 떨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머리가 얼죠. 그리고 아까처럼 불안이나 고민에 마음의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공부에 몰입하고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아이가 마음속에 지금 심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 시기에 아이들은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셔서 평정심의 상태가 되도록, 그죠? 막 치받던 감정이 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엄마들이 되시는 거. 그래야만 이 아이들이 이 사춘기의 터널을 잘 빠져나가서 고등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 엄마는.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죠. 어떤 아이가 이러더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말 들으시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너무 속상하고 섭섭하시겠죠? 그때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너를 밥을 굶겼냐. 학원을 안 보냈냐. 학원을 안 보냈냐. 난 너한테 할 만큼 다 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 그건 엄마가 원한 거였잖아. 내가 원한 게 아니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말에는 뭐예요? 엄마한테 이해받고 싶어져.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읽지를 못하니까 아이와 말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네 마음을 같이 해보세요. 네 마음을 엄마가 모른다고 말하는 걸 보니. 요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 말한 걸 보니 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같이 합시다. 엄마가 자, 공감되십니까? 아이 마음 공감되세요? 그렇게 말한 걸 보니까 엄마가 참 야속하게 느껴졌구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마음을 엄마가 알아주면 좋겠지 하시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는 네 말을 잘 들을게. 정말 들어주기만 해도요, 아이들은 예, 방전된 마음의 에너지를 다 충전받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밖에서 전쟁을 치르죠. 공부도 해야 하고 또래 친구 사이 또 선생님과의 관계, 방전된 에너지를 집에 와서 충전할 수 있어야 이 아이들이 또 그 다음날 살아갈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아이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들어주는 거 별거 없습니다. 사실 사춘기 시기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해줄 거 별로 있던가요? 별로 없지 않으세요? 옷도 아이들이 다 사 입죠? 어떻습니까? 어머니들 사다 주세요? 네, 아이들이 사 입습니까? 아이들이 사 입을 때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어떠세요? 그럼 마음에 안 드실 때? 어떻게 하세요? 막 비난하십니까? 그냥 두십니까? 네, 그건 아이의 문제죠. 그죠? 어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길거리 이렇게 가다가 이쁜 옷을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사다 줬어요. 아이가 하는 말, 그렇게 촌스러운 옷을 누가 입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어때요?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아이 앞에서 엄마가 막 통곡을 하시면서 바지를 막 찢었대요. 그런 게 아이에게 주는 죄책감이죠. 그죠? 쓸데없는 죄책감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뭐냐면 굉장히 부모의 사랑을 필요로 해요. 근데 부모가 미워집니다. 여기에서 이 양가 감정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옷 사 입는 거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박수 쳐줘야 되죠. 아이들이 이제 독립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감적인 대화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1단계는 귀로만 듣는 거, 2단계는 입으로 듣는 거, 3단계가 무엇으로?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엄마 공부는 왜 해요? 하고 물어보면요. 어떻게 대답하세요? 엄마 공부는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30분 설교하십니까? 네가 지금 공부를 해야 훌륭한 직업을 갖게 되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배우자도 잘 만나고 성공할 수 있고 이런 얘기 하십니까? 네, 그 얘기가 아이의 마음에 흘러 들어갈까요? 어떨까요? 안 흘러 들어가겠죠. 엄마 공부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주면 좋아요? 공부가 힘들구나. 같이 합시다. 공부가 힘들구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있네요. 엄마 나 요즘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러죠. 힘들지 않은 공부가 어딨냐. 참아라. 어떤 분들은 힘들면 때려쳐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만 힘드니 나도 힘들다. 근데 그럴 때 그렇구나 공감해 주시고요. 어떻게 해요? 어떤 게 그렇게 힘드니 해서 이 시기에 고통 공감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되셔야 이 아이들이 에너지가 방전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래야만 이 아이들이 사춘기의 터널을 잘 지나서 성인기로 진입할 수가 있다. 이때 이 아이들이요, 심리적인 성장을 못하면 요즘에 어른아이란 말 들어보시죠? 몸이 다 커도 아이들이 자기 문제 해결을 못하는 어른아이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런 아이를 볼 때 우리는 평생 AS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와 지금은 조금 더 긴밀한 소통의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이 말 잘 들어주는 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 별거 아니라는 것.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별거 해줄 게 없습니다. 어린 시기의 아이들처럼 우리가 챙겨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단지 아이들 이렇게 좀 표정 보시고 이렇게 해서 기운이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 마음 알아주는 그런 대화들 해주시는 거, 그게 이 아이들에게는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문대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명문대? 네, 공부에 뭐가 제일 도움이 되었니? 했더니요. 네, 엄마라고 했습니다. 왜요? 엄마는 심리적인 위안을 주셨습니다 했어요.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이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엄마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엄마 되실래요? 그죠? 위안이 되는 엄마가 되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은
아이의 입장에서 조금 더 공감적인 대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컴퓨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겪고 갈등들이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컴퓨터를 2시간째 한다면 우리는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변화하던가요? 변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 말하기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집에 가셔서 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하십니다. 자, 같이 합시다. 게임을 2시간째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엄마가 보인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난받는 순간 딱 방어적이 되거나 공격적이 되죠. 그래서 반감이 생기기 때문에 엄마랑 얘기하기 싫거든요. 보여지는 대로 네가 2시간째 하는 걸 보니까 어머니들 마음이 어떠세요? 2시간째 하고 있는 걸 보면 편치 않으시죠? 같이 합시다. 엄마는 네가 습관이 될까 봐 걱정이 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고서 부탁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게임 그만하고 이제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럼 아이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럴 때 아이의 입장에서 좀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소통이라는 게 주고받고 돼야지 한 방에 일방향으로 막 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던 대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딱 염두에 두셔서 집에서 대화 좀 시도하려고 해보시면 아이들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지점에서 질문이 있으세요? 나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는 거. 어머니, 네. 저희 애 같은 경우는요, 학원을 안 다니다가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시간 관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있으니까, 하니까 그 시간이 좀 이렇게 수면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는 좀 괜찮았는데, 지금 또 이제 개학을 하니까 또 시간이 더 이렇게 수면 시간이 더 줄어들어서 지금 거의 한 4시간 정도밖에 못 자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해결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아이가 일단은 수면 4시간밖에 안 되면 엄마로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때 듣는 거 말하는 거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네, 우리 봅시다. 우리를 전적으로 받아주고 우리를 전적으로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있다. 그 사람이 좋다 싫다? 좋다. 그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이게 관계의 힘이거든요. 그럼 일단은 이제 엄마가 걱정되는 부분 좀 내려놓고 공감은 뭐냐면요. 아이는 왜 4시간밖에 안 잘까? 왜 그럴까?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어머니 아이는 왜 잠을 그렇게 덜 자는 것 같아요? 한번 엄마가 짐작해서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아이 성격이 자기가 할 거는 또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과제 같은 거는 또 하고 싶은 것도 하니까 그렇게 시간이 또 이렇게 모든 걸 또 빠르게 하는 애가 아니고요. 또 조금 느리게 하는 애여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좀 얄미우시죠? 네. 그러니까 엄마가 짐작하기는 이 아이가 뭔가를 완벽하게 해내기를 바라는 아이고 또 그거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잠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럼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작을 했잖아요. 엄마가 보니까 네가 다니던 학원이 2개가 늘어나갖고 공부 시간이 늘어난 것 같아. 이거를 완벽하게 네가 다 해가려고 하다 보니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또 이게 네가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어때? 하면 아이가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엄마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어떠세요? 잠 안 자는 아이 볼 때 어떤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아직까지 어린데 좀 잘 거는 자고 차라리 조금 요령을 좀 피웠더라도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저는 이 분량이 만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하니까 얘가 또 자기가 그런 의견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면 또 하라면 또 하니까 선생님이 더 이렇게 또 과제 분량도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네가 네 할 분량이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좀 많다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제가 말은 하거든요. 네. 자, 엄마가 걱정되는 건 네가 이렇게 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학교 가서 집중도 떨어질 것이고 확실히 수면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네가 건강을 상할까 봐 엄마가 걱정이 돼. 네가 이 수면 시간을 최소한 아이들이 7시간은 자야 되겠죠. 이 시간은 자야 되는데 어떻게 확보를 할까 해가지고요.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데 조금 더 도와드린다면 이 아이가 만약에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면요. 그게 어디에서 왔을까를 봐야 됩니다.
엄마는 엄마 스스로 생각하실 때 완벽주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저희 얘가 지금 저를 많이 닮은 애거든요. 크는데. 예. 네. 예. 자, 우리 같이 합시다. 못해도 돼. 못해도 돼. 괜찮아. 이 괜찮아라는 말이 굉장히 아이에게는 허락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사회가요, 점점점 강박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특히 어머니들이 이 완벽주의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이 뭔가 완전하게 끝나지 않으면 불완전하다고 느끼죠. 자,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은요, 평생 자기 자신을 좋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어머니가 양육 방식에서 이 아이에게 자꾸 완벽을 요구를 했었다면 오늘 가셔서 얘기를 하세요. 엄마가 너한테 너무 그걸 지나치게 강요했던 것 같아. 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네가 지금 숙제를 하는데 어떤 게 가장 어렵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줄어들면 좋겠니? 그죠? 그래서 학원 선생님께 그걸 부탁을 드려서 그 부분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가 뭐냐면 공부에 압도되지 않게, 그죠? 할 만큼 하면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있죠? 이거예요. 아이가 완벽하게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가 이 과제를 통해서 어떤 성취감을 누적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 부모의 만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걸 성취감을 느꼈나. 이 아이는 완벽하게 지금 계속 과제 수행을 하면서 좌절감을 누적하고 있다면, 나는 해도 완벽하지 않구나 라는 내적 경험을 하고 있다면 이 아이는 굉장히 아이가 불안한 아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숙제 과제를 줄여주시고요. 그래서 네가 어떤 게 힘드니, 어떤 게 줄어들면 잠시간이 확보되겠니 해서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학원도 2개 중에 예를 들어서 네가 정 힘들다면 하나만 가면 좋겠다. 어떤 걸 선택할래 해서 아이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했는 중에서 이제 고른 방법 하나만 네가 또 하면은 또 보충할 수 있는, 혼자서 또 하는 방법을 다른 거는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자, 중요한 거는 엄마가 제시하지 않는다. 같이 합시다. 내 아이 안에 답이 있다. 내 아이 안에 답이 네, 있다.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시하지 마시고요. 아이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떤 방법이 있겠니? 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니? 왜? 공부는 누가 하는 것이죠? 아이가 하는 것이니까요. 예.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이 할 테니까 엄마 역할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예, 엄마 해보세요. 이제 막 보는 거라고요. 맨날 TV가 되는 걸 알아. 지금까지 공부하다 나온 거라고요. 공부하는 꼴을 못 봤다. 말이 안 통해 숨이 막혀 죽겠어. 자, 이 대화 참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공감하는 대화 배우셨으니까 공감 대화를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집에 가서 좀 그렇게 해봅시다. 제가 다시 아이 할 테니까 이제 엄마 역할 하시는 겁니다. 네. TV 보고 있네. 네, 이제 막 보는 거예요. 그래, 머리 식히면서 쉬고 싶구나. 네. 얼마나 볼 생각이니? 1시간만 볼 거예요. TV 보면서 시간 낭비할까봐 엄마는 걱정된다. 제가 알아서 TV 클 때니까 간섭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 알았어. 정한 시간에 TV 끄자. 네. 어떻습니까? 네. 엄마가 감정 컨트롤을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아이가요, 굉장히 지지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아이가 정한 시간에 TV 끄잖아요. 그럴 때 해주는 말입니다. 같이 합시다. 더 보고 싶을 텐데, 스스로 끄는구나. 이 말씀 꼭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 아이하고 그렇게 소통합니다. 예, 더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게 공감해 주는 거죠. 그럼 아이가요,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요. 스스로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엄마의 말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화를 기억해 놓으셨다가 TV 보는 장면이 되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아이들은요, 부모의 격려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아이를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엄마의 입장에서만 아니고 누구의 입장에서?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격려를 하면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자신감이 누적이 되니까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고
아이가 의욕적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져서 또 격려를 받는 선순환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어떤 기대 때문에 아니면 본인의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를 자꾸 야단을 치면 아이는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축이 되고 결과가 나빠져서 또 야단을 맞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여러분들이 아이가 정말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서적인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아직 아이들이 부족하지만 격려를 해주는 거 무척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이 시기에는요, 여러분이 사실 아이들에게 뭐 해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관계의 힘을 키워라. 관계의 힘. 그래서 관계의 끈을 튼튼하게 지금 갖고 있어야 이 아이들에게 어려운 어떤 수험의 벽, 그 다음에 그 힘든 어떤 공부의 스트레스를 이겨내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들의 말을 좀 귀 기울여 듣자는 거죠. 그리고 성장의 고통을 공감하자는 겁니다. 예, 야, 그 쉬운 공부 그것도 못해? 이게 아니죠. 그죠? 아이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지 말고 들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해결책은 누가요? 아이가 찾는 거다. 부모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라고 했고요. 뭐 귀가 시간이나 용돈이나 게임 시간 이런 것들은 부모가 지시할 때는 아니죠, 이제. 그죠? 함께 조율하면서 의논해서 정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 간결하게 하십시오. 2절, 3절. 거기서 끝장을 보려고,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요, 너무 힘듭니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럼 아이들은요, 그런 것들을 가슴에 담아둘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사춘기 준비하자. 저 이거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빈둥지 증후군을 많이 갖게 돼요. 왜냐하면 엄마의 역할이 별로 없고, 줄어들다 보니까 엄마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져서 아이를 더 괴롭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정서적인 공허감이 올 때, 왜냐하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애를 챙겨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정서적인 공허감을 애를 힘들게 하고 애 발목을 붙잡는 거, 애에 꽂혀서 24시간 애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아이로부터 어머니들이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셔라. 그리고 아이들을 내 삶의 중심에서 이제는 벗어나시면서 의미 있는 활동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부모님들은 아이들하고 무선 탯줄로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죠. 아이들은 지금 독립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아마 살아갈 날들이 많으실 겁니다. 50년 이상이 남았다고 보는데요.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정서적인 준비들을 하셔서 아이로부터 독립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네. 자, 여기가 어떤 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할 때 밑에는 뭐가 있죠, 지금? 예, 베이스 캠프가 있죠. 베이스 캠프는 어떤 곳이죠? 예, 뭐 에너지 떨어질 때, 쉬고 싶을 때 찾아가는 곳이잖아요. 저는 부모가 아이들의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사실은 밖에서 아까도 우리 에너지 얘기했지만 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 방전돼 왔을 때 이 따뜻한 베이스 캠프처럼 돌아와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학교 폭력도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어떻게 돼요? 1위잖아요. 너무나 걱정스러운 통계 수치죠. 그렇게 아이들이 자살 사고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시면 좋겠고, 그 베이스 캠프의 역할은 뭐냐면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끄덕이고 들어주는 거다. 예. 네. 부모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들면 사춘기 자녀는 무조건 부모의 반대편에 서려고 합니다.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꿈틀거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정권이 자신에게 주어지면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모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믿는 마음 가지시고요.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좀 에너지 충전받는 느낌이십니까? 네. 예, 이 충전된 에너지를 오래 보관하시면서 그죠? 행복한 엄마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